미혼모였던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한 여자와 25년 만에 그녀를 찾아온 딸의 이야기.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수아는 복수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으로 친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하게 된 진실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25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져 있던 비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행복한 가정, 그리고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한 여자의 이기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아입니다. 올해 25이고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저는 입양아입니다. 생후 6개월 때 사랑의 집 입양원에서 지금의 부모님을 만났죠. 김성호, 박미영.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입양원에 맡겼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부모님께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두 분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수아야, 네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해. 엄마, 아빠도 이해해. 내가 원한다면 친부모님을 찾아봐도 돼.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죠. 이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이라는 걸. 입양원에서 받은 친모의 정보는 생각보다 자세했어요. 이윤정, 1974년생. 당시 미혼모였고 서울 강남구 일대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만 잘 활용하면 사람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성과 이름이 있으니 더욱 수월했고요. 온라인 검색, SNS, 각종 커뮤니티를 뒤져가며 조금씩 정보를 모았어요. 나이가 맞고 지역이 맞는 이윤정은 서너 명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이 있었죠. 잠실 근처의 꽃향기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윤정. 사진을 보니 저와 닮은 구석도 있는 것 같고요. 저 사람이다.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카페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 만약 정말 제 친모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저는 뭘 원하는 걸까요? 복수? 아니에요. 저를 버린 걸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덕분에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냥 궁금해요.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실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으니 꽃향기 카페가 보였어요. 생각보다 작고 아늑한 카페였어요. 창문 너머로 중년 여성 한 분이 보입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내 엄마인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5년 만에 재회일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심호흡을 하고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맞이해요. 확실히 저와 닮은 구석이 있네요. 눈매와 코 모양이 특히 그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여기서 드시고 가실 건가요? 네, 여기서 마실게요. 저는 카운터 근처 자리에 앉았어요.
그분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자리로요. 카페는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예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곳곳에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어요. 카페 분위기를 보니 조용하고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분인 것 같아요. 커피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 테이블로 커피를 가져다 주세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40대 초반 정도로.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때 그분이 잠깐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작이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가요? 저는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아, 그냥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죄송해요. 그분은 약간 당황하며 카운터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계속 저를 흘끔흘끔 보고 계신다는 걸.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끌었어요. 다행히 카페에 손님이 많지 않아서 그분도 한가해 보이시네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사장님, 여기 카페 정말 분위기 좋네요. 아, 감사해요. 여기 오픈한 지 오래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나? 조용하고 좋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 부드러워요.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저도 이 근처로 이사 올 예정이거든요. 자주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며칠 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은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왔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저분이 제 친모 이윤정이 맞다는 것을.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그 카페에 갔어요.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또 오셨네요. 단골 되시는 건가요? 윤정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세요. 네.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조금씩 친해지고 있어요. 윤정 씨는 생각보다 말이 많지 않은 분이지만 손님을 정성스럽게 응대하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뭔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수요일이었어요. 카페가 특히 한가한 오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 갑자기 나이를 왜 49이에요? 아, 엄청 젊어 보이셨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10살 어리시네요. 그래요? 어머니가 몇 살이신데요? 이제 환갑이세요. 나이가 좀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마음으로 낳으셨거든요. 저는 입양아예요. 이 말을 하자 윤정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입양아라고 하셨나요? 네, 어릴 때 입양되어서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렇구나. 몇 살 때 입양됐어요? 생후 6개월 때요. 그래서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윤정 씨가 커피잔을 닦던 손을 멈추셨어요. 혹시 언제 태어났어요? 1999년 3월 15일이요. 이 말을 듣자 윤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리는 것도 보였고요.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윤정 씨는 급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윤정 씨가 제 생년월일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리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어느 입양원에서?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윤정 씨가 크게 놀라며 뒤로 물러서셨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분이 제 친모가 맞다는 걸. 그런데 이상해요. 만약 정말 저를 그리워했다면 이렇게 놀라고 당황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질렸는데 아, 아니에요. 그냥 좀 놀랐어요. 왜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정 씨는 황급히 카운터 뒤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척 하시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날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나왔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사장님은 분명히 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딸이라면 이렇게 놀라고 피하려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혹시 사장님에게는 저의 존재가 곤란한 일인 걸까요? 인터넷으로 다시 검색해 봤어요. 이윤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윤정 씨는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고 의부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25년 전이 아니라 제가 입양된 지 몇 년 후에 결혼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디에도 딸이 있었다거나 아이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저 같은 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살아오신 거죠. 그제야 이해했어요. 사장님이 왜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했는지. 저의 존재는 사장님에게 감동적인 재회가 아니라 25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사장님은 안 나오시나요? 다른 직원분께 물어보니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사장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직원분이 사장님은 근무 시간을 바꿨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사장님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저는 며칠 더 기다려봤어요. 혹시 다시 나타나실까 해서요. 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평소에 오던 시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겠죠. 인터넷으로 사장님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거든요.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꽤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목요일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향기 사장님과 아는 사이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분이 나오셨어요. 인상이 온화하고 차분해 보이는 분이네요. 우리 집사람이랑 아는 사이라고요? 실례지만 어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라고 해요, 엄마. 아니, 꽃향기 사장님 친구의 딸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집안에서 급하게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가? 사장님이 나타나더니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아.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계속 못 뵙겠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때 집안에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가 왔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어요. 아마 윤정 씨의 의부사들인 것 같네요. 이분은 사장님이 말을 못 이으시자 저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아예요. 엄마 사장님 친구분의 딸이에요. 아, 그렇구나. 반가워요. 저는 박지우예요. 안녕하세요, 오빠. 지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네요. 정말 성격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까 문을 열어주신 분이 사장님의 남편분인 현수 씨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남편분이 정중하게 말씀하시자 사장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늦었으니까. 괜찮아요. 잠깐만 들러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에요. 거실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수아 씨는 몇 살이에요? 현수 씨가 친근하게 물어보세요. 25이에요. 지우랑 한 살 차이네요. 지우가 26이거든요. 그렇구나. 오빠가 1살 위시네요. 대학은 어디 다녀요? 지우 씨가 관심 있게 물어보네요. 한국대학교 심리학과 나왔어요. 와, 심리학과요? 저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경영학과지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윤정 씨만 혼자 바들바들 떨고 계셨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현수 씨도 아내를 바라보셨어요. 자기야, 어디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우리 집사람이 요즘 카페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지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요즘 근무 시간도 바꾸셨어요. 근무 시간을 바꿨다고요? 현수 씨가 의아해했어요. 네. 갑자기 바뀌어서 저도 며칠 못 뵀어요. 윤정 씨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가고 있어요. 저는 적당한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앞으로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현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세요. 수아야, 자주 와.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할 것도 많을 것 같아. 지우 씨도 정말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사장님은 분명히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마 가족들에게 제 존재가 알려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네요. 저는 윤정 씨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저를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낳고도 마치 저 같은 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윤정 씨의 마음도 지금 이 빗속처럼 어둡고 불안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알 때까지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윤정 씨 집을 찾아갔어요. 물론 자연스럽게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다거나 오빠한테 빌려줄 책이 있어서 왔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현수 아저씨와 지후 오빠는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수아야, 또 왔구나. 우리 집을 좋아하나 봐. 현수 아저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집보다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래?
그럼 자주 놀러와 지우도 심심해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지후 오빠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금세 친해졌어요. 수아야, 심리학 전공했다면서? 나한테 재미있는 이론 좀 알려줘. 오빠는 경영학과인데 왜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게 재미있잖아. 특히 사람들이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고. 지후 오빠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윤정 씨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수아야, 차 마실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여전히 불안해 보이고요. 네, 감사해요. 윤정 씨가 차를 가져다 주시는데 컵을 놓을 때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때 현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정말 신기한 게 있어. 집사람이랑 너랑 정말 많이 닮았어.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나온 말이네요. 그래요? 저도 사장님 처음 뵙고 보니깐 저랑 많이 닮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지후 오빠도 관심을 보이며 저를 자세히 바라봐요. 와, 진짜네요. 눈매가 똑같아요. 그리고 코 모양도 엄마, 수아랑 정말 닮았어요. 윤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친구끼리 오래 지내면 닮는다고 하던데 친구 딸이랑도 그런 건가 봐. 현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시자 저도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가족 같아요. 이 말을 듣자 윤정 씨가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 조심하세요. 제가 얼른 일어나서 윤정 씨를 도와드렸어요. 그때 윤정 씨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수아야,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윤정 씨는 저를 베란다로 데려가셨어요. 수아야, 너 정말 누구니? 너 혹시... 윤정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세요. 혹시 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윤정 씨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 하셨어요. 사장님,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숨길 거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윤정 씨가 다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아야, 제발. 뭘 제발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윤정 씨는 명확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윤정 씨가 제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일주일 더 지나자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지후 오빠 집에 놀러 갔어요. 마침 현수 아저씨는 회사에 가시고 지후 오빠는 학교에 가서 윤정 씨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뭐야? 제 어릴 때 사진이에요. 윤정 씨가 사진을 받아보시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생후 6개월 때 사진이에요. 입양원에서 받은 유일한 사진이거든요. 입양원. 윤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내 사랑의 집 입양원이요. 1999년 9월 20일에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자 윤정 씨가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급하게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윤정 씨가 중얼거리고 계세요. 뭐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수아야, 너 정말 누구야? 드디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네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김수아라고요. 그게 아니야. 너 혹시... 혹시 뭐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너 혹시...
윤정 씨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계세요. 그때 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뭐야? 입양 기록이에요. 여기 보시면 친모 정보가 나와 있어요. 윤정 씨가 그 서류를 보시더니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윤정 1974년생 미혼모. 맞아요. 저를 낳아주신 분의 정보예요. 아니야, 아니야. 윤정 씨가 고개를 마구 저으시며 부정하고 계세요. 우연의 일치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사장님,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름, 나이, 그리고 저와 윤정 씨가 닮은 외모까지 정말 다 우연일까요? 그래. 우연이야. 세상에는 우연이 많아. 그럼 DNA 검사라도 해보실래요? 이 말을 하자 윤정 씨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셨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우연의 일치라면 DNA 검사로 확실히 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 윤정 씨가 소리를 지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아야. 제발.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뭘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지우한테도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이제 확실해졌어요. 윤정 씨가 정말 제 친모라는 걸,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왜 가족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안 돼. 복잡한 일이야. 어떻게 복잡해요? 수아야, 넌 좋은 부모님이 계시잖아. 행복하게 자랐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윤정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어요. 저는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이제 봤잖아.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사장님, 25년 전에 왜 저를 입양원에 보내셨어요? 이 질문을 하자 윤정 씨가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수아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미혼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고, 혼자서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윤정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지금은 더 안 돼. 왜요? 현수는 그런 걸 절대 이해 못해. 그리고 지우도. 아저씨가 어떤 분인데요? 현수는 전처가 바람피워서 이혼했어. 그래서 거짓말을 정말 싫어해. 만약 내가 25년 동안 딸이 있었다는 걸 숨겼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 이해했어요. 윤정 씨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럼 사장님은 결혼할 때 아저씨한테 저 얘기를 안 하셨구나. 할 수 없었어. 만약 말했다면 현수는 절대 나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25년 동안 거짓말을 하신 거고요.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입양원에서 들은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저를 데려다 주셨다는 얘기를요. 사장님, 정말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만해. 더 이상 묻지 마. 윤정 씨가 소리를 지르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하지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윤정 씨는 정말 제 친모가 맞아요. 그리고 25년 동안 가족들에게 제 존재를 완전히 숨기고 살아오셨어요.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일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윤정 씨는 저를 완전히 피하셨어요. 제가 집에 가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거나 아예 외출을 해버리시거나. 하지만 현수 아저씨와 지우 오빠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수아야,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지우 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네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던데. 그래?
카페 때문에 스트레스 받나? 현수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리세요.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현수 아저씨와 윤정 씨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자기야,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수아가 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 아이는 상관없어. 윤정 씨가 날카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관없다니? 뭔가 있는 거 아냐? 너 그 아이 볼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냥 낯설어서 그래. 낯설어서. 벌써 몇 주째 오고 있는데. 현수 아저씨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어요. 자기야, 혹시 그 아이가 정말 내 친구 딸이 맞아?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친구는 누구야?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냥 옛날 친구야. 옛날 친구? 이름이 뭐야? 윤정 씨가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해? 그리고 왜 그 아이랑 단둘이 있는 걸 피해? 현수 아저씨가 점점 의심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세요. 자기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윤정 씨의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아요. 그때 지후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현수 아저씨가 급히 대답하시네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현수 아저씨가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정 씨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고요. 그날 밤 지후 오빠가 저에게 따로 말을 걸었어요. 수아야,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엄마 친구 딸이 맞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이상해. 마치 너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지후 오빠의 눈빛이 진지해요. 그리고 너도 엄마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뭔가 시험하는 것 같은 눈빛이야. 역시 지후 오빠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오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25년 동안 아빠한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뜻이야? 그냥 가정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요. 지후 오빠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그게 어떤 비밀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빠는 정말 거짓말을 싫어하시거든. 특히 전엄마 때문에 한 번 큰 상처를 받으셔서. 어떤 상처요? 전 엄마가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몇 년 동안 아빠를 속이면서. 그래서 아빠는 지금 엄마를 정말 신뢰하고 계셔.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제 가슴이 아파왔어요. 현수 아저씨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실지 상상이 됐거든요. 만약에 그런 비밀이 있다면 아빠는 정말 충격받으실 거야. 그럼 오빠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 비밀이 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후 오빠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아야, 혹시 내가 그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후 오빠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꼈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짓말은 언젠가 다 드러나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현수 아저씨와 지후 오빠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특히 지후 오빠는 제가 진짜 동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곧 이 모든 평화가 깨질 거예요. 윤정 씨가 2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면요. 그때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저는 정말 이 일을 끝까지 진행해야 할까요? 다음 주 화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평소처럼 집에 놀러 갔는데 현수 아저씨가 윤정 씨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자기야, 나 어제 수아 어머니 찾아가 봤어. 윤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김성호, 박미영 부부 말이야. 수아가 말한 주소로 찾아가 봤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수 아저씨가 직접 제 양부모님을 찾아가셨다니. 그런데 이상한 거야. 그분들이 수아를 너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윤정 씨가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럴 리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수아가 입양을 하는 거야. 그것도 생후 6개월 때 입양됐다고 하시더라. 이제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너 정말 수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고 있는데 숨기는 거야? 나는 윤정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세요. 그때 제가 나섰어요. 아저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수아야? 저는 정말 입양아예요. 그리고 제 입양 기록에 있는 친모의 이름이 이윤정이에요. 현수 아저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저는 사장님이 제 친모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네, 처음부터 윤정 씨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현수 아저씨가 윤정 씨를 바라보셨어요.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설명해봐. 윤정 씨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뭘 미안하다는 거야? 나한테는 딸이 있었어. 현수 아저씨의 얼굴이 점점 딱딱해져 가고 있어요. 딸이 있었다고? 언제? 어떻게? 25년 전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전에? 그럼 미혼모? 현수 아저씨가 크게 소리쳤어요. 너 나한테 미혼모였다고 한 적 없잖아. 말할 수 없었어. 만약 말했다면 당신은 절대 나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25년 동안 속인 거야? 현수 아저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어요. 그때 지우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지우야, 앉아라. 현수 아저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가 우리한테 25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 무슨 거짓말요? 수아가 윤정이의 친딸이야. 지후 오빠가 저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수아가 엄마 딸이라고요? 네. 오빠, 저는 25년 전에 엄마가 윤정 씨가 입양원에 보낸 딸이에요. 지후 오빠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윤정 씨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윤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우야, 미안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희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상처. 현수 아저씨가 비웃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상처는 뭐야? 25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상처가 아니야? 여보, 제발 이해해줘. 이해. 뭘 이해하라고. 전처도 나를 속였어. 그래서 너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너도 나를 속였잖아. 현수 아저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장면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현수 아저씨는 완전히 분노하셨고, 지후 오빠는 충격에 빠져 있었고, 윤정 씨는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25년이야. 25년. 그동안 나는 바보처럼 당신을 믿었어. 현수 아저씨가 소리치셨어요. 전처가 나를 배신했을 때 당신이 내 상처를 달래줬잖아.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여보, 그때는 정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윤정 씨는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지후 오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해하려고 해요. 미혼모였을 때 힘들었던 것도, 말하기 어려웠던 것도. 지우야, 하지만 수아를 보면서도 계속 모른 척 하신 건 이해가 안 돼요. 수아가 얼마나 궁금해했을까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지후 오빠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아야, 너는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엄마를 만났는데. 저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만족해? 현수 아저씨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아저씨, 나는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25년 동안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현수 아저씨가 윤정 씨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미혼모였던 건 이해해. 그때 어렸으니까,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나한테 거짓말한 건 용서할 수 없어. 여보. 제발.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수아를 보고도 계속 모른 척했다는 거야.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엄마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마음이 어땠을까? 현수 아저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어. 현수 아저씨의 마지막 말이 윤정 씨에게 치명타였어요. 윤정 씨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도 지금은 달랐잖아. 수아가 찾아왔을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잖아. 지후 오빠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신 거네요. 이 말이 가장 아팠나 봐요. 윤정 씨가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을 정리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현수 아저씨는 회사에 가셨고 지후 오빠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어요. 윤정 씨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어요. 수아야. 윤정 씨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윤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으셨어요. 저는 이제 모든 걸 알겠어요. 수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뭘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를 버린 것? 아니면 25년 동안 거짓말한 것? 둘 다 미안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윤정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수아야,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25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윤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5년 전에는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저를 버렸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수아야, 정말 그때는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버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죠? 저는 윤정 씨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현수 아저씨와 결혼할 때 저 같은 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건 아니요.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죠. 저는 사장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어요. 윤정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왔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반갑게 맞이하셨나요? 수아야, 그때는 너무 놀라서. 놀란 게 아니에요. 두려웠던 거죠. 25년 동안 쌓아온 행복한 삶이 무너질까봐 저는 윤정 씨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셨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로서의 책임도, 현수 아저씨에 대한 신뢰도, 지우 오빠에 대한 진실함도 모든 걸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윤정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수아야, 저에게는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세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요. 저는 가방에서 입양 서류를 꺼냈어요. 이 서류에는 분명히 이윤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찾던 건 단순히 저를 낳아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 찾았던 거야? 저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엄마를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윤정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아야, 제발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후회요? 뭘 후회하세요? 저를 버린 것? 아니면 들켜서 곤란해진 것? 너를 버린 걸 후회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후회하는 건 들킨 거예요. 만약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윤정 씨는 계속 행복하게 사셨을 거잖아요. 윤정 씨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제 진짜 가족이 있는 곳으로요. 한 달 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방문했어요. 현수 아저씨와 지후 오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요. 현수 아저씨는 많이 야위셨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컸나 봐요. 수아야, 정말 가는구나. 네. 아저씨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집 때문에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궁금한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후 오빠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수아야, 나는 내가 정말 내 동생이었으면 좋겠었어. 저도요, 오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가끔 연락이라도 하자.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친구는 될 수 있잖아. 저는 지후 오빠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때 윤정 씨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수아야, 저는 예의상 인사만 했어요. 수아야, 정말 가는 거야? 네.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윤정 씨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수아야, 제발,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미 기회가 있었어요. 25년 전에도, 그리고 제가 찾아왔을 때도. 저는 윤정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셨잖아요. 수아야,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에게 돌아갈 거예요.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로요. 현수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내가 오라.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아저씨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빠도. 저는 마지막으로 지후 오빠를 안아줬어요. 오빠,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너도, 수아야.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윤정 씨가 창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울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걸 얻었다고. 제가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만났는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 따뜻했어요.
기다리고 계실 엄마 아빠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분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더 잘 알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수아야,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와 줘서 정말 기뻐. 네, 저도요. 저는 정말 행복한 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다는 걸 확인하는 꿈을요. 윤정 씨는 저를 낳아주셨지만 진짜 부모님은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혈연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윤정 씨에게는 25년 전에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 온 거겠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궁금했던 것도 알았고,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도 확인했고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들과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들었어요. 현수 아저씨와 나를 낳아준 엄마가 이혼했다는 소식을요. 지후 오빠가 가끔 연락을 주는데 현수 아저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진실한 사람과 새로 만나셨거든. 윤정 씨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계신다고 해요. 카페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찾고 계신다고 하고요. 가끔 수아 얘기를 해.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때로는 냉정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라는 걸.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김수아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아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수아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야 했을까요? 혈연과 사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구독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